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NRC IBO 입문과정 강의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하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IBO 입문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 동안 진행이 되는 강의에 꼭 참석하셔서 사업에 많은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시간,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라는 주제로 박부승 강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강사님 모시기 앞서 에티켓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핸드폰 가지고 계실 텐데 요즘에는 진동 소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의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무음이나 비행기 모드 부탁드리고요. 자리 이석 또한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를 해주실 박부성 강사님께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와 환호로 모셔주시면 더욱더 힘찬 강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부승 강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보승입니다. 힘드시죠? 네.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약간 원데이 같은 느낌의 강의가 됐는데 이번 주에 하는 과정의 핵심은 지난주에는 이제 N텔레콤 통신만 갖고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NR 커뮤니케이션의 큰 부분을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통 부분이나 보상 플랜, 각 상품들까지. 그래서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이렇구나를 좀 다각도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뭐 물론 공부하듯이 하면 좋겠지만 이 모든 내용을 외워서 달달달 하신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내 무의식까지 들어가 있으면 돈을 버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회원 직접 판매라는 이제 이게 용어가 참 많아요. 회원 직접 판매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 불러요? 네,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뭐 MLM, 뭐 또 부르는 용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렇게도 불러요. 네. 무슨 일 하세요? 인간관계에 의한 무한연쇄 소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네트라 부르더라고요. 네트. 나 요즘 네트 해. 뭐 이렇게. 그죠? 굉장히 부른 용어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회원 직접 판매입니다. 현재는 법적으로는 회원 직접 판매로 부릅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주 법률적인 용어는 다단계 판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법적인 용어는 다단계 판매인데 업계에서 회원 직접 판매로 부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원 직접 판매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낫다. 실제로 미국에 보면은 직접 판매 협회라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링이죠. 그 안에는 저희 같은 네트워크만 있는 게 아니라 방문 판매, 뭐 보험 다 합쳐져 있어요. 화장품 판매 이렇게. 그래서 직접 파는 거예요. 단순하죠? 직접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판매. 근데 내가 회원이 돼서 직접 파는 거니까 회원 직접 판매. 끝. 이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 안에서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뭐 별일이 다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막 가족하고 싸우기도 하고 집도 나오고 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립도 하고 화해를 했다가 뭐 잘했다고 했다가 뭐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저 글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정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 하세요? 네, 그렇죠. 시리 안녕? 아이폰이에요? 네, 그렇죠. 뭔 얘기하고 있었지?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무슨 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회원 직접 판매합니다. 회원 직접 판매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보험을 처음 시작했을 때 떠올려 보니까 보험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보험이 뭐냐고. 우선은 처음으로. 그리고 보험을 어떻게 파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직 한국에 보험이란 상품 자체가 익숙지 않았고 보험을 방문 판매한다는 것 자체도 익숙지도 않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보험이 뭐냐고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판매를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회원 직접 판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질문을 제가.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전에 정보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늘 많은 대중이 이미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게 없습니다. 이거 동의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은요 대중하고 거꾸로 가는 거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 있는 형태는 이미 내게 없는 거죠. 아니면 거기서 최상위 1%가 될 정도의 남들과 다른 비범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 비대칭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아직 남이 모르는, 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알아보니까 이게 맞는 거인, 근데 확실하게 안 알아보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보 비대칭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는 눈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이 마케팅이 나쁜 게 아니구나, 이거 돈이 되겠구나, 결국 이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바로 이해하셨어요? 혹시 나는 첫날 첫 강의 듣고 결단했다, 한 분 두 분 계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분들입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첫날 결단하는 게. 저는 3개월 차에 결단했거든요. 생일 파티 해줘서. 진짜예요. 형제 라인이 생일 파티를 해줘서 이거 너무 좋다, 뼈를 묻자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첫날아서 첫 강의 듣고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회 경험치가 엄청나게 많거나 이런 걸 찾고 있던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초대를 하면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언제 불안해 하셔야 되냐면 그냥 밖에서 툭 던졌는데 한다고 할 때부터 불안해 하셔야 돼요. 왜요? 제가 5분 얘기해서 사업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능력 있는 분들은 하루에 3-4명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보통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부정하는 쪽에 먼저 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늦게 왔을 때 제가 돈을 버는 건데, 이 세상 모든 일은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얘기하면 저희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호의적인 사람이 늘어날수록 불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비대칭으로 돈을 벌 건데. 그렇죠? 네. 아니 선불폰은 온라인에서 개통이 돼?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버는 수익 구조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있으니까 저희가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알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온라인에서 선불폰은 어떻게 팔까요? 저희처럼 블로그 안 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광고 태워요. 그리고 혼자서 만대만 되게 통할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근데 아직 모르니까 이 마케팅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정보 비대칭이 있을 때 돈을 벌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보 비대칭이 있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 이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하는 일은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이에요. 일.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게 일이에요.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어질수록 일할 게 없죠. 그럼 좋은 겁니까? 아니요. 일할 게 없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좀 좋아하셔야 돼요. 이 사람 반대했네? 요즘 흔하지 않은 반대인데? 새로운데? 신선해? 뭐 이러면서 좋아하셔야지. 이 사람이 막 반대했다고 막 슬프고, 물론 마음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왜 슬프냐면 제가 기대를 해서거든요. 이 사람은 할 거라고 기대해서. 여러분 제가 순대국밥집 차렸다고 제 동생이 순대국밥집을 꼭 해야 됩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일을 꼭 가족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네, 너무 좋은 일이고 같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그냥 이걸 약간 내려놓고 약간 한 발 뒤에서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굳이 가족을 꼭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꼭 내가 한다고 해서. 그렇죠? 박란 선생님이 보험을 엄청 잘 되신다고 아드님 2분을 다 보험에 때려 넣어갖고 너희는 보험을 해야 돼, 영업사원이 되어야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는 좋은데 왜 이해를 못 해주냐라고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더라. 그렇죠? 근데 실제 하면 그렇게 안 돼요. 잘 마음이. 네. 그걸 이겨내는 게 또 처음에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할지는 이제 수단 방법을 여러 가지 쓰는 거죠. 호일러도 쓰고 스폰서님하고 미팅도 하고 강의도 듣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사실 뭐 제일 좋은 건 제가 돈을 벌어버리면 끝납니다.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예, 특히 가까운 분들은 내가 돈 버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달라진 모습으로 이해가 아니라 그냥 인정을 해버리죠. 그러면 일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엔 이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게 일이다.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먹죠? 예. 왜 그럴까요? 왜 안 들을까요, 내 말을? 이게 이 사업의 오묘한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손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터치할수록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요. 다른 무언가를 활용해서 하면 할수록 잘 돼요. 이거를 터득하신 분들은 네트워크의 90%를 아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강의에서 듣게 하고 책에서 읽게 하고 형제 라인이나 스폰서 사임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게 고수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쉽고 잘 돼요. 내가 이해시키러 다니면 일이 잘 안 돼요. 이거는 뭐 오늘 내용이랑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오실 거고요. 이 컷만 나오면 주무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컷이에요. 이게 회원직접 판매를 이해시키는 유통적인 부분인데 요즘에 이 강의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업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컷만 나오면 잡니다. 맨날 들었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200원에 생산된 새우깡이 1,000원에 팔려요. 이멘트 맨날 똑같거든요. 여러분 1,000원에 팔립니다. 그러면은 200원에 만들었는데 800원을 총판 도매 소미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나쁜 놈들이죠? 총 도둑놈 소굴이라고 놀렸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GDP의 80%는 유통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어려운 겁니다. 안 그래도 원가가 오르는데 그럼 어떻게 생산자를 해외로 바꾸죠? 베트남에서 가져오고 중국에서 가져오고. 근데 유통과 서비스는요, 이 안에서 물건을 옮기기만 하면 돈을 버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 한국에 잘 맞아요. 지하자원이 없는 한국한테. 그래서 유통에 800원을 가져갑니다. 소비자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왜? 1,000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희망 소비자 가격이란 단어가 있어요. 물건 뒤집어 보면 희망 소비자 가격 써 있거든요. 희망하신 분. 소비자는 희망한 적이 없어요. 유통업자가 희망한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액면가로 사는 거죠. 근데 이 액면가의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대형 할인마트가 나오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할인마트가 어딘지 기억나세요? K마트예요. 예, 창동인가 의정부 쪽에 있었던 K마트, 창고형 할인마트 최초로 생긴. 그리고 거긴 장렬하게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늘 새로운 분야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망하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 때 들어가서. 여러분 2000년, 2001년, 2002년에 NRC에 시작하신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아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KT 선불폰 터지지도 않았을 때, 예, 막 여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여기 받고 그랬대요. 초창기 처음 1년은. 그래서 본사 한쪽 벽면이 시꺼맸대잖아요. 와서 휴대폰 던지고 가니까. 던지는 곳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뭐 이딴 걸 휴대폰으로 파냐고 던지고 가면 거기 이게 딱 자국 남고 이게 막 남아서 시꺼먼 벽이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럴 때 시작한 분들이 계신 거죠. 예, 아이디 번호 346번인가? 그쵸, 346. 예, 다강그룹장님. NR커뮤니케이션 설립되기 전해 1999년에 프리마케팅 500명으로 시작한 그 500명 중에 지금 살아있는 2명. 1번하고 346번. 나머지 498명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안 계세요 지금. NRC 안 계세요. 네. 그때 시작한 분들은 도대체 뭘 보고 시작한 걸까요? 대단한 거죠. 근데 어느 업계나 처음 시작한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K마트는요 망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타자로 들어간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데는 좀 대박 났죠. 네, 대박 났습니다. 처음에 창고형 할인마트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덤핑 제품이야. 유통기한 지난 거야. 저렇게 싸게 팔 리 없어. 그러니까 허름한 창고에서 그냥 이렇게 뭉태기로 파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창고형 할인마트가. 근데 지금은 의심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여기 싸다고 알잖아요. 근데 이마트가 엄청 싸죠. 아니 가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 근데 거기 시식도 있고 막 뭐 다 모여 있고 뭐 이벤트도 가끔 있고 원 플러스 원도 있고 우유 사면 조그만 거 같이 업어주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왕 살 거 여기서 사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우깡이 900원에 팔리는 겁니다. 이거 새우가 덜 들었죠? 다른 거 팔잖아요 지금. 이마트는 조금 하급 팔잖아요. 아니요, 유통이 줄어드니까 싸진 거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아이들도 그냥 안다고요. 이게 유통이 줄어서 싸다를 알아요. 원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여기까지는 뭐 인정,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온 유통이 전자상거래죠.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TV 홈쇼핑은 어딜까요? 네,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돈 버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삼구 홈쇼핑? 아무튼 그 대표님 자살하신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홈쇼핑이었는데 그 거의 부도 수준. 근데 그걸 CJ가 인수해서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늘 처음 들어가는 분들은 정말 힘들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이쯤 하면 괜찮은데 하고 그 다음 타자로 들어오는 분들이 돈을 벌더라고요. 늘. 그래서 TV 홈쇼핑은 처음에 이랬는데 여러분 이거 처음에 안 믿으셨잖아요. TV에서 물건 파는 거. 뭔가 물건 다르다고 했고 이건 뭐 원가가 이상하다고 하고 인터넷 쇼핑몰 옛날에 뭐 시키면 벽돌 오고 그랬잖아요. 뭐 며칠 전에도 왔던데요. 아이폰을 시켰는데 벽돌이 왔어요. 쿠팡에서. 양심 있는 겁니다. 벽돌이라도 넣어주는 거죠. 빈 상자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빈 상자를 주면 무게가 이상하니까 적당한 무게를 주기 위해서 뭐 뭘 넣나 봐요. 아니 근데 인터넷 쇼핑몰 그런 데 많았다니까. 옛날에 입금했는데 다음날 사이트 사라지고, 그죠? 근데 요즘에 집마켓 옥션 뭐 아이몰에서 물건 사면서 불안하세요? 안 오면 어쩌지? 사기치면 어떠지? 그런 불안 없잖아요. 늘 처음에는 가짜들이 난립합니다. 당연히 뭐가 시작되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진짜가 살아남아요. 그 남은 진짜들이 대박을 치죠. 여러분 여기서 새우깡이 800원에 팔려요. 이거 일본산 새우잖아요. 방사능 있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새우깡인데 왜 쌀까요? 여러분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은요 광고 모델이 말만 하면 팔려요. 여긴 그림만 띄워놓으면 팔린다니까요. 창고만 있으면 됩니다. 직원들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마트 정도의 엄청난 큰 부지가 필요 없죠. 인터넷 쇼핑몰은. 요즘에는 뭐 스토팜이나 네이버 쪽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물건을 눈으로 한 번도 안 보고 막 몇 억씩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장하고 소비자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죠.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쉬운 세상입니다. 뭐 능력 있는 분들도 여기서 엄청나게 돈 벌죠. 그러니까 심사임당 그 TV 유튜브 주인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만 원 번 뭐 이런 거 강의하는 겁니다. 강의 너무 많아요. 고점이란 얘기죠. 예, 거품이란 얘기인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이해. 맞아요. 여기가 싼 것 같아요. 예, 동네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자, 근데 이 유통들의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단골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홈쇼핑 단골이란 게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은 단골이란 게 있을까요? 아니 쿠폰 하나 주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쉽게 넘어다녀요. 여기 소매 쪽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눈 알고 단골되고 주인 아니까 딴 데 가기 좀 그렇지만 이 유통으로 갈수록 단골이 사라져요. 단골을 잡아야 되니까 쓰는 마케팅이 뭐냐면 캐시백이에요. 뭔가 돌려주는 거죠. 고객님 지금 9개 샀는데 하나만 더 사면 서비스를 못 드려요. 이 시작이 어디예요? 옛날에 짜장면 포도송이 냉장고에 붙이는 스티커 아세요? 이 20대 분은 모를 건데 지금도 해요? 포도송이로 해요? 요즘에 쿠폰복 그쵸? 마트 그쵸? 저 옛날에 짜장면집에 이렇게 포도 스티커 붙이는 거 있었어요. 써 있어요. 5개 하면 뭐 10개 하면 뭐. 네, 드디어 탕수육 하는 날이 왔는데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네. 제가 10개 모은 걸 아는 거죠. 네,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캐시백의 전부예요. 10개 사면 하나 더 줄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사세요. 쿠폰 형태로 주든 적립금 형태로 주든 아니면 실제 돈을 주든인데 근데 우리나라 법상으로 현금을 주면 안 됩니다. 우선 현금을 줘버리면 22% 제세공과금을 떼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22% 세금 떼죠. 네, 금액 커지면 30%까지 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얻은 돈은 22% 세금 떼는 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근데 복권에 세금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명분이 뭔지 아세요? 일반인의 꿈에게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래요. 그럴싸하죠? 예. 이거 복권은 일본 가서 삽니다. 우리나라보다 금액도 크고 훨씬 나요. 요즘 미국 복권이 좀 유행이던데. 어쨌거나 돈을 그냥 주면 안 돼요. 마케팅에서. 이러면 이제 제세공과금 때문에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포인트나 적립금을 주는 형태죠. 우리 아이몰도 물건 사면 적립금 쌓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소비자는 쿠폰, 적립금, 현금 중에 뭘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 어버이날 되면 자녀분들이 카네이션 주는 게 좋아요? 현금 주는 게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요즘 애기들도 어린이날 가면 1,000원짜리 받지도 않더라고요. 10,000원짜리도 잘 안 받아요. 노란 거 달라 이거죠. 예, 50,000원짜리가 좋은 거 알아. 그러니까 현금이 제일 좋은데 현금을 못 주잖아요. 그럼 현금을 주는 마케팅을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어떤 개념을 나온 거냐면 유통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생산자가 그냥 바로 팔아버리자. 농수산물도 직접 재배원분이 파는 쇼핑몰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재배했어요 막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잖아요. 이렇듯이 생산자가 바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태가 기술 개발 때문에 지금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졌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유통이 있어야만 물건을 팔았는데 이젠 직접 파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밖에보다 같거나 좀 더 싸게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팔았으니까 남는 마진이 있어서 이거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형태의 캐시백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학술적으로 보면 뭐 프로슈머 마케팅, 이거를 이제 저희 같이 온오프라인을 같이 하면 회원 직접 판매. 근데 이거를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회원 제도로만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유튜브가 누구에게는 소비하는 매체지만 누구에게는 돈 버는 매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가 갖는 의의는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는 TV를 소비만 해야 돼요. 만들 수 없었어요. 예전에 TV 채널이 3개였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KBS, MBC, SBS, KBS 1, 2, SBS가 나중에 생겼다면서요. 그러니까 EBS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오래됐네. 아니 TV를 틀면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생산자가 만들면 그냥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가 힘이 약하죠.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소비자가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관여를 하다가 이제 소비자가 생산을 합니다. 우리가 TV를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는 결국 내가 방송국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공짜로 하라고 하면 할까요? 여러분 유튜브 무료 봉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채널 찍어서 막 광고 올리실 거예요? 아니죠.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 유튜브는 여러분이 구독자를 만들고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광고 단가를 드릴게요. 보상을 주기 시작했다고요. 현금으로, 그것도 달러로. 그러니까 누군 여기서 용돈벌이 하지만 누군 여기서 인생이 바뀌어요. 소비자가 생산자가 된 겁니다. 이걸 학술적으로 프로슈머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부분인 거예요. 이 마케팅은.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다 어려워하겠지. 그냥 이런 느낌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쿠팡 파트너스, 줄여서 쿠파스라고 하는데,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에 있는 물건을 내가 대신 팔면 최대 3%까지 줘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이폰을 사고 싶대요. 그래? 그럼 이 링크를 눌러서 사. 이러면 쿠팡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준 링크잖아요. 제가 준 인터넷 주소니까 거기서 물건 사면 그냥 똑같은 가격인데 저한테 최대 3%까지 준다고요. 왜냐면 3%까지 나오는 물건 많이 없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그럼 내가 사면 우선 3%좀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걸 많이 팔면 돈이 좀 되네요. 인터넷 쇼핑몰 없어도 제가 인터넷 쇼핑몰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거 부업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요. 직장 다니면서 짬짬이 글 써갖고 블로그로 티스토리로 막 링크 많이 보내갖고 물건 팔리면, 여러분 이쯤 되면 많이 팔리는 물건이 뭘까요? 추석 선물 세트들, 또 환절기니까 간절기 의류들, 가디건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뭐 잘 팔릴까요? 이때쯤에 이 사람들은 그거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쿠팡에서 좋은 제품을 찾아요. 그 다음에 링크를 가져와서 뿌려요. 어디든간. 누군가 사면 3%. 이게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분한테 3% 안 주면 이거 할까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보상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랑 저희랑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똑같다고 보는데, 물론 상품 좀 다르고 퍼센테이지가 공이 하나 더 붙어서 그렇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네이버에 멤버십 제도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이거 가입하셨습니까? 저는 가입했어요. 이 가입하면 네이버에서 물건을 사면요, 그냥 회원들은 예를 들어 적립금을 1% 주면 네이버 멤버십 회원은 5% 10%의 적립금을 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으면 안 되죠. 우린 아이몰에서 사야 되니까. 근데 아이몰에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근데 네이버에는 있네?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멤버십을 하면은 더 적립금을 많이 주네? 대신 1년에 얼마를 내야 돼요. 근데 내가 낸 돈보다, 이거 2만 원인가? 3만 원 내요 1년에. 내가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게 훨씬 많으면 할만하죠. 아니 코스트코랑 뭐가 달라요? 똑같이 코스트코랑 온라인에 있을 뿐.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내가 빨리 멤버십 가입을 하고 주변에 내 링크를 뿌려서 이 사람이 가입을 하면 5,000원씩 저한테 줬어요. 그 제가 본 사람 중에 이걸로 150만 원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명을 가입시킨 거죠. 와, 그 노력으로 네트워크를 하지,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왕성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랑 저희랑 다를 게 없다니까요.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일한 것만 받고 우리는 우리 팀이 일한 것도 받아요. 딱 이거 하나 달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런 제도가 지금 굉장히 새롭고 놀랍습니까? 아니면 익숙하고 편합니까? 익숙하다니까. 이거 처음 났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몇 년 전만 생각해도 유튜브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 이랬다니까요. 쿠팡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 이랬다니까요. 심지어 쿠팡 망할 거라고 했잖아요. 적자 기업이라고 맨날. 아직도 적자예요. 근데 잘 나가죠. 네, 많이 쓰니까. 네이버에서 물건을 파네? 왜 얘네가 물건을 팔지? 딴 데가 더 많은데? 근데 요즘에 네이버에서 최저가 찾고 바로 거기서 결제하시죠.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회원 직접 판매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은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는 가입을 5초 만에 하는데 NRC 가입은 막 1년씩 고민하잖아요. 다를 게 없는데. 근데 언젠간 이게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이 네 번째 컷에 NRC 써놔도 위화감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사업성은 끝난다. 사업성은 끝난다. 이 말 이해 가세요? 네, 사업성은 끝난다. 그때쯤 되면 이렇게 모여서 강의 안 들어요. 너무 좋죠? 강의 안 듣는다니까. BTS 안 가요. 너무 좋죠? 대신 사업도 안 돼요. 그때는 소비자 시대죠. 이제 이미 팀이 완전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해외를 가거나 팀을 만들러, 아니면 이미 소비자 시대로 바뀌어 있는 미국 같은 형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회원 직접 판매는요, 내가 써보고 좋으면 주변에 전달하고, 써본 사람 중에 나랑 같이 할 사람을 만들고, 결국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3단계가 일이에요. 그리고 회사는 이 3단계를 할 때마다 뭔가를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하거든요. 여러분, 돈 안 주는데 하실 겁니까? 근데 전 하고 있잖아요. 강의하면 돈을 안 주더라고. 무료 봉사, 재능 기부. 그래서 저는 빨리 나 대신 강의할 사람을 만들면 이제 이 강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2년 동안 강사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잘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제 강의가 점점 줄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우리 일인데 어쨌거나 여러분, 첫 번째는 소비할 때도 뭐가 돌아와야 여기서 소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상품은 물론 통신은 없지만 일반적인 자사 상품에 N쿠폰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보상 프레 시간 아니까 넘어가겠지만 대략 30% 이상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NRC는 되어 있더라. 그러면 어차피 쓸 제품 NRC에서 사면 훨씬 더 싸게 쓸 수 있다. 이게 먼저 성립이 되고, 두 번째는 주변에 권유할 때마다 당연히 돈을 벌죠. 엠보임 좋아, 선불품 좋아, 우리 화장품 좋아, 이번엔 추석 선물 세트 아이몰에 싼 거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렇게 다 가져가시는지 동의삼 그거는 벌써 끝났더라고요. 상품이 내려갔어요. 하지만 녹용지는 남아있습니다. 몇몇 개 더 남아있어요. 어쨌거나 와, 아이몰에 진짜 네이버 최저가보다 훨씬 싼 제품들이 있네. 내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도 드셔는 보세요. 1번 안 하고 2번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클레임 들어올 때 말을 못 합니다.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래서 좋은 걸 주변에 권유하고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도 그 일을 해볼 수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팀원이 생기고, 이게 우리 할 일의 전부고, 이거 할 때마다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1번을 열심히 해도 뭔가 이득이고, 2번을 열심히 해도 이득이고, 3번을 열심히 해도 이득인데, 이 순서대로 하는 분이 제일 이득이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돼요? 소비를 해보셔야죠. 당연히. 안 써봤는데 좋아, 그럼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그분도 안 써보고 전달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라인에 아무도 안 써봐요. 이게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써보면 확실히 말의 힘이 다르다. 이게 우리들의 일이다. 근데 불안해요. 처음에 오면.
왜냐면 주변에서 다 이거 안 된대. 이러면 아직도 이 다단계 판매하면 진짜 막 무서운 악마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안티 피라미드 카페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예, 예. 그 네이버 카페 중에 엄청 커요. 네이버 카페인가? 다운 카페인가? 아니면 네이버 카페일 거야. 안티 피라미드 카페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전문가들이 많아요. 막 와, 사업자보다 더 그 회사를 낱낱이 분석해서 안 되는 이유를 주구장창 써놔요. 그거 몇 번 읽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건 쓰면 막 손 녹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진짜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나중에 날 잡고 거기서 한번 키보드 배틀을 한번 떠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현실에서 만나면 아무 얘기 못하는 분들이라 거기에 모이는 게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싫어합니다. 그분들은 과거의 안 좋은 경험들을 갖고 거기 모여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법적으로 들어가면요, 합법적인 회사는요 법적으로 의무도 있고 권리도 보호받습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 잘못됐어 라고 외쳐봤자 국가는 법적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인정한 이유도 있겠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아니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못 이겨요. 우리가 책을 한 권만 읽었으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분들은 우기는 수준이 남다릅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린 책을 여러 권 읽었으니까. 한 권 읽은 분들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예 안 읽으면 겸손하시거든요. 아니면 많이 읽으시면 겸손하시거나, 한 권만 읽으면은 무서워지는 거죠. 그런 분들하고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계속 거래 및 사업 권유 거래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끝나고 네이버에서 이거 쳐보세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치면 2조 9항인가 거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명시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똑똑한 분들이. 근데 우리 엄마는 아니래. 이거 안 된대. 불법이래.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전을 읽어줘요? 그건 감정적인 뭐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국가는요 계속적으로 이 업계를 자정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에요. 피해자 보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G마켓에서 물건 샀는데 물건이 깨져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품하거나 환불하거나,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쇼핑몰이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쇼핑몰을 의심하셔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보면 길가에서 현금만 받습니다. 그거 환불 안 됩니다. 이거 신고하면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원래 그렇게 못 팔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다고 해갖고 다 현금도 내주고 환불 안 된다고 하면 착하게 환불 안 하잖아요. 정말 착한 거예요. 네. 사실 법적으로 가면 그거 다 불법이에요. 특히 세금적으로 대놓고 탈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명시를 해놓는다는 게, 난 카드 안 받고 현금 받을 거야, 이거 탈세할 거예요. 어디냐, 세무서 아니지. 아무튼 그 세금 추적하는 분들한테 국세청에 신고하면 사실 그거 다 벌금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진 않죠. 그런 거 안 하잖아. 왜냐면 나도 그럴 거니까. 나도 현금 받으면 좋으니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업계가 완전히 문제가 있었으면 국가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유통은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대신 잘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고, 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공제조합에 가입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무제표를 까야 돼요. 재무제표는 그 홀라당 알몸 보여주는 겁니다. 회사 내부가 이렇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제조합에 매번 돈을 넣어야 돼요. 왜요? 혹시나 피해가 일어나면 사업자는 1,500만 원, 소비자는 600만 원까지 피해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한때 강의 때 엄청 때려갖고 여기 전화를 엄청 했어요. NC 사람들이. 진짜 1,5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 담당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반품 안 하실 거잖아요. 라고 답변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사업자가 뭔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거나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공제조합에 가면 1,500만 원까지 피해 보상이 나와요. 가입돼 있는 회사는.
근데 가입하는 게 쉽지 않죠. 지금 40개 정도밖에 회사가 없습니다. 공제조합에 가보면.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요, 가입을 안 하고 하거나 특수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거나 둘 다 가입 안 되면 진짜 심각한 회사예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회사 가서 열정 외치다가 다음날 왔더니 회사 문이 잠겨 있고 뭐 이런 걸 경험하니까 안티피라미드 거기 가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잘하고 있는 업체들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다단계 판매는요, 우리나라에 어떤 유례도 없는 3개월 반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 쇼핑몰은요, 최대 15일이에요. 제가 물건을 받고 변심을 해서 환불이나 반품을 신청하는 게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만 해야지, 그거 넘어서면 안 해줘요. 그쵸? 근데 다단계 판매는 3개월 동안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 우리 사업자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안 좋은 법이죠. 우리 입장에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법이죠. 근데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일반 쇼핑몰은 끼케야 15일인데 우리는 3개월 동안 반품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 이거를 없애자라고 굉장히 많은 의견이 들어가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걸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랑 제품 하나당 160만 원 못 넘는 법. 이 다단계 판매는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 판매 가면요,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팔아요. 그렇죠? 의료기기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근데 우리는 3개월 뒤에도 반품도 해주고, 혹시나 회사가 나오면 600만 원, 1,500만 원 보상도 해주는데, 근데 160만 원 이상짜리 못 팔게 돼 있다고요. 억울하죠? 안 억울해요? 난 되게 억울한데? 왜 우리만 불리하냐 이거죠. 왜 우리만 불리하냐? 이럴 건 그냥 방문 판매가 낫다. 이래서 방판하러 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거나 그만큼 피해자가 있었던 유통에서 이런 규제법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계속 있을까요? 잘못하는 회사가 계속 사라지고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면 이 법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럼 개별자 160만 원이 풀리면 뭐가 생기냐면, NRC에 500만 원짜리 상품, 1000만 원짜리 상품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왜 해외 네트워크에는 집 들어와 있고 차 들어와 있고, A라인에서 벤츠 팔리고 B라인에서 부동산 팔리면 좌우가 안 맞아. 그럼 벤츠 몇 대 더 팔아야 돼. 그래서 좌우가 맞으면 뭐 4억 4억 뭐 이런 게 일어난다니까요, 해외에서는. 근데 한국은 160만 원 이상 제품이 못 들어와요. 물론 하면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모든 부품을 쪼개서 160만 원 이하로 판 다음에 조립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사죠. 누가 사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또 하나, 35% 수당 제한. 35% 수당 제한만 다단계 판매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 판매는요,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고 수당을 50만 원 줘도 돼요. 그럼 수당률이 50%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나라 팔리는 대부분의 물건의 원가가 10%가 안 넘습니다. 가장 심한 게 옷이나 전분인데,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몇 번 얘기 드렸죠. 근데 우리는 35% 이상 수당 풀면 불법 회사가 돼요. 회원들한테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데,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NR커뮤니케이션은 현재 N쿠폰이라는 형태로 우회해서 주는 중인 거예요. 우회해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뭔 얘기예요? 우리 자사 상품은 마진이 더 있다. 35% 수당 풀어도. 그럼 이게 풀리는 순간 NR커뮤니케이션 수당 지급료는 35%가 아니라 40%, 50%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2,000 벌던 사람이 이거 제한만 풀리면 2,500, 3,000 버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네. 근데 그게 언제 될까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업계 동향을 보면 심심찮게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건의가 들어가고 국회의원한테 로비가 들어가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걸 뭔가 법 제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정치에 계신 분들이 무시 못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빨리 더 힘을 가져서, 여기 있는 분들이 막 자산이 10억, 20억, 100억씩 돼갖고 정치인들 뒤에서 이게 막 이렇게 컨트롤 해갖고 이거 빨리 법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정치인이 됩시다. 그리고 이거 진짜 꿀알바인데, 그럼 이 방문 그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불법 업체 신고하면 50에서 200만 원씩 줍니다. 한 달에 5개씩만 잡으면 억대 연봉자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데 와서 설명회를 들어봐라 하면요, 가서 듣고 막 긍정적으로 한 다음에 신고하시면 돼요.
물론 합법적인 회사는 신고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불법적인 회사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돼 안 돼 있는 회사들, 그런 데는 뭐 공통점이 있는데 우선 사무실에 엄청 삐까번쩍합니다. 심지어 그 유명하지 않은 배우나 연예인을 강사로 돈 주고 써요. 제 옛날 파트너가 그런 데 있었었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얘기해 줬어요. 합숙시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신고하면 억대 연봉자. 해볼만 하죠, 여러분. 한 달에 하나만 잡아도 200만 원 정도 나오면 할만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런 불법업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다 알고 워낙 다 좀만 있으면 촬영하고 영상 올리기 때문에 불법을 대놓고 못해요. 대놓고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꿀알바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있을 때 했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다단계 판매가 이거 굉장히 유명한 기사인데 2020년 2월 코로나가 막 시작된 날 나왔어요. 이 자료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파는 유통 채널 중에 소비자 상담 비중이 제일 적은 유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자 상담 비중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디 있어? 지웠네. 이게 뭐냐면 다단계 판매는 반품 환불에 대한 상담 건수가 제일 적다는 거예요. 일반 판매는 뭘까요? 그냥 가게에서 판 거겠죠. 통신 판매는 뭘까요? 인터넷은 아마 이쪽 이게 통신 판매 들어가 있다. 이 통신 판매 중에 하나가 옛날엔 많았는데 요즘 없는 게 카다록 판매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취미 중에 하나가 현대홈쇼핑 카다로그 보는 겁니다. 집안일 다 해놓으시고 커피 한 잔 뽑은 다음에 누워갖고 이 카다록 보는 게 취미예요. 재밌나 봐요. 그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전화를 해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런 통신 판매에서도 반품 환불권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높죠. 근데 다단계 판매는 왜 없을까요? 스폰서가 막아서 3개월 안에 환불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제일 적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쟁 일으키기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적법한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건데 사람들의 인식은 거꾸로잖아요. 그러니 아직 정보 비대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접 판매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업체인 게 산업인 게 WFDSA가 뭐냐면 전 세계 직접 판매 연맹입니다. 여기서 지구상에서 이 회원 직접 판매를 물건 팔리는 게 1790억 달러. 그럼 얼마입니까? 한 200조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거고 한국만 매출이 5조 6천억 했어요. 코로나 때. 희한하게 코로나 때 매출이 올랐어요. 회원 직접 판매가. 여러분이 그 중에 일부를 해주신 겁니다.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은 불황일 때 더 불타거든요. 호황일 때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 시장이 하루에 없어질까요? 우리나라에서 5조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시장이 사라질까요? 전 세계에서 200조 매출이 일어나는 시장이 한나라시에 사라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면 절대 안 된다 하잖아요. 망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시스템을 소유하는 방법 3번 네트워크 마케팅에 조인해라. 원서에 이렇게 나와요. 조인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이 기업을 만들거나 프랜차이즈를 사거나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입하거나 이 세 개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분이 한 말이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이분은 진짜 부자인가? 예, 진짜 부자예요. 강의 만들 때 뭐까지 조사하냐면 그 재산이 얼마지? 이런 것까지 조사해요. 혹시 부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최근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썼는데 본인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한 부동산으로 제일 많이 벌었을 때 한 4천억 정도였고 아직도 부자예요. 이분은. 예.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니까 사실 믿을만 하겠죠. 그리고 영국 총리나 뭐 건국대 교수님도 회원 직접 판매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판국이고 요즘에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원 직접 판매에 대한 요즘에 그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연예인 광고 쓰는 회사들이 늘어나요. 아세요? 뉴스킨도 그러고 많은 회사들이 허벌라이프는 옛날부터 운동선수들을 기용했고 메시, 호날두 뭐 이런 선수들이 허벌라이프 광고 모델이었고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홍보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에이전시에서 이거 안 알아보고 할까요? 그럼 만약에 잘 나가는 배우가 불법 다단계 광고를 해주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를 알아보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 인식이 조금씩 변하는 추세. 20대들은 뉴스킨이 네트워크인지 모르더라고. 몰라요. 네트워크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화장품 파는 회사인 거예요.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썼던 물건이 알고 보니까 네트워크 제품인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20년 전에 뉴스킨을 시작을 해서 아미에를 시작을 해서 20년 동안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집의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 물건이 그 회사 제품이죠. 그 20살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쓴 물건들이 이런 회사 제품이었네?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도 나옵니다. 20년이 넘어가니까. 언젠간 NRC도 그런 분들이 나오겠죠? 어느쯤에 나올까? 이제 23년 됐으니까 20년대에 그룹장님 큰딸이 사업하면 딱 그거네. 딱 그 정도 되겠네요. 어쨌거나 이제는 시간 속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군산대 교수님이 이런 책도 쓰고 요즘에 NRC에서 강의하시더라고요. 어느 그룹의 리더십 강의 때 이분이 오셨더라고요. 아직도 군산대학교 교수님이세요. 네, 그리고 블로그에서 글도 되게 많이 쓰시고. 네. 이분이 프로슈머 마케팅, 이 회원 직접 판매는 이런 사업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해보세요. 이 책이 교보문고에서 아직도 팔려요. 디자인이 이렇게 빨갛게 바뀌었는데 이게 우리 필수 도서 중에 하나인데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 네, 갖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에 대한 가장 쉽게 이해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 강의가 이 책 기반이거든요. 2005년도에 나왔던 책이고 그때부터 읽었던 책들이고, 근데 아직도 팔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맞다 이런 겁니다. 이런 근거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여러분 이 일 좋다고 열심히 하다가 누가 한 말에 상처받고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좋다고 하는 일을 결국 내 마인드에 따라 달린 건데, 이 마인드의 가장 기반에는 이 회원 직접 판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습니다 라는 거지만, 이 강의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저도 재미가 없는데 듣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왜냐면 되게 학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강의하냐면 이거 이론적으로 강의해야 되는 강의예요. 네, 이거 그냥 제가 감정적으로, 여러분 네트워크는 정말 좋아요.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는 강의잖아요. 엘빈 토플러라는 VME를 쓰신 분, 이분이 1980년대에 썼던 책이 뭐라고 나오냐면 1980년대에요 여러분. 그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소름 끼치는 얘기죠. 1980년대요? 제가 아직 아빠 쪽에 있었던 그 시절에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고 예측했어요. 그 이분이 2006년에 쓴 VME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프로슈머 경제에 백만장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건데 그 혜택은 한국, 인도, 일본, 중국, 미국이 첫 번째 수혜국이 될 겁니다. 왜요? 이 나라는 지식 노동자들이 많아요. 고도로 훈련된 지식 노동자들이 이런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백만장자들이 나올 건데 그 첫 번째가 유튜브인 겁니다. 고도로 훈련된 지식 노동자들이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하면서 새로운 미디어에서 수백만 장자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물론 이 네트워크 하세요라고는 써 있지 않지만 이 범주 안에 네트워크가 들어간다고요. 이분 아쉽게도 몇 년 전에 타계하셨지만 이 부인분께서도 교수님이고 계속 뭔가 활동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분들은 다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옆집 아저씨니까 안 된다고 할까? 네이버 지식인 쳐보면은 이거 무섭다고 할까? 왜 아빠가 안 들어온다고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그림만 보면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집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이 장난이 아니라 진짜예요. 동그라미 아니라 네모로 그리면 괜찮아요. 진짜라니까요.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의식적으로 그려본 적이 있어요. 옆으로 그렸어요, 라인을.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어. 기가 막히네. 근데 밑으로 그리면 갑자기 표정이 이상.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도식화된 모습에서 그냥 공포를 느끼더라고요.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고정관념이란 게 정말 무섭구나.
근데 이게 그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에 제대로 된 회사들은요, 보통의 밖에 있는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한 조직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삼성, SK, 뭐 우리 굴지 대기업들, 구글, 아마존 다 여기 자녀들 여기 입사했다고 하면 좋아요, 엄청 좋아요? 아, 엄청 좋죠. 대기업 입사한 거잖아요.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보면 이렇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뽑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탈락시키고 그러잖아요. 네, 능력, 학벌, 외모, 목소리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취업하려면 성형해라, 이게 사실 장난식은 아닌 거죠. 필요하니까. 외모도 경쟁력이니까. 원하는 사람만 뽑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자리 배치합니다. 돈 벌려면 위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 돼요? 일반 조직은 여러분 네트워크 말고 다 이렇죠. 위에가 돈하고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니 능력 순으로 갑니다. 만약에 제가 중간에 있는 대리였는데 이재원 말단 직원이 너무너무 잘해요. 아, 처음엔 예쁘죠. 근데 너무너무 잘해서 승진을 빨리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예뻐요? 무서워요? 네. 그럼 이제 뭘 시작해요? 네, 정치를 시작해요. 네. 줄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저를 밟고 더 높은 직급으로 갈 수도 있죠. 일반 직급은 그렇잖아요. 능력에 의한 순서 배치니까. 그러면 좋아요, 더러워요? 더럽죠, 당연히. 당연히 그런 겁니다, 사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조직에서 필요로 한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자르는 겁니다. 당연히 자르는 거죠. 아니 회장 입장에서, CEO 입장에서 이 사람의 능력이 우리 조직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리로 끝까지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게 돼요 요즘에? 아니요, 짤 없이 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성공하려면 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누구나 들어오려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들어가면 점점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온 사람은 여기를 보고 꼰대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얘네를 보고 정신병자라고 그러고 맨날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뭐 MZ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근데 다 이렇죠. 다 이렇다니까. 그럼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피라미드 아닙니까? 이건 세모예요? 여긴 피라미드고, 그렇죠? 네. 제가 왜 약간 한 맺힌 것처럼 하냐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이 얘기를. 우리 회원 직접 판매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사람만 뽑습니까? 센터 주변만 기웃거려도 다 잡아오는 게 우리 사업이잖아요. 네.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저 사업하는 형제 라인에 그 에메랄드 어떤 아주머니 계셨는데, 그분은 주특기가 도를 하십니까 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하루에 2-3명씩 데리고 와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막 잡아와요. 정말 잡아오는 수순이요. 네. 근데 이제 그분 지금 사업은 안 하시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많이 잡아온다고 되는 일은 아니구나. 네, 제대로 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건데, 우리는 누구나 시작합니다. 휴대폰만 쓸 수 있으면, 사실 뭐 휴대폰 못 써도 사업할 수 있죠. 만 20세만 넘으면 일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저는 언젠간 우리도 원하는 사람만 뽑을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보험이 그러듯이.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가 드라마 가면 돈을 번다라는 소문이 나면 우리가 걸러서 뽑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는 사업자가 거의 막바지에 다른다라는 걸 뜻하는 지표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능력 순회에서 자리 배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좋다고 1번 사업자 되고 능력 없으면 밀려나요? 번호가 막 바뀌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내 회원 번호가 계속 뒤로 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보 전달 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똑같은데 그냥 먼저 받고 나중에 바꿔요. 제가 제 동생보다 회원 번호가 빠른 이유는 단 하나. 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태어나서도 아니에요. 사업을 먼저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 동생이 먼저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정보 전달 순이니까 스폰서가 됐다고 뭐가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정보를 미리 받은 거예요. 운 좋게. 그러니까 스폰서는 뭔가 지위가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미리 받은 선배 사업자고, 파트너 사임은 정보를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정보 전달 순이 끝이다. 그리고 내 자리가 성공의 자리지 내가 위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위로 가면 갈수록 머리 아픕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스폰서가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스폰서는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무조건 많은 게 좋아요. 스폰서는 무조건 많은 게 좋아요. 이걸 경험하고 싶으시면 모든 스폰서가 없는 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해 보시면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스폰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 없어져 보면 그때 느껴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하자. 내 자리에서 많이 만들면 성공하는 거다. 여기는 성공하려면 위로 가야 된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 처음에는 잘 안 온다고요. 오해하니까. 근데 이해하면 오지 말래도 오죠? 안 그런가 보다. 사장님 오늘은 날씨가 좀 그러니까 우리 7시에 그냥 문 닫고 센터 문 닫고 갑시다 이러면 모르겠다 붙여놓은 좋아할 것도 같긴 한데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할 일이 있는데 제 사업인데 먼저 들어가십시오. 전 할 겁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내 거니까 내 일이니까. 여러분 사장이잖아요. 직원은 당연히 수동적이죠. 직원은. 사장은요 능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적인 사장이 되면 다 성공하는 겁니다. 나한테 누가 일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직원이고 내가 일을 찾으러 가는 게 사장이잖아요. 내가 무슨 일 해야 될지 모르면 나보다 선배 사장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적어요. 굉장히 문제가 적은 이상적인 조직인데 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까? 저는 이해를 더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불법 업체들이 빵빵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 번 더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 나올 때마다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시거든요. 뭐 추정 60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막 불법 업체들 나오면 갑자기 밤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전화하세요. 잘 있지? 뭐 이러면서.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부승행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아. 이제는 좀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걱정하셨죠.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이 경계선을 모릅니다. 이 경계선이 없어지는 날 우리는 사업성은 끝난다. 정보비대칭은 끝난다. 그러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열심히 해보자 라는 게 계속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이 불법과 합법 다단계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오묘해요. 아직 사람들이 눈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표를 만들었으니 이것만 알면 불법과 합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첫 번째는 피해보상제도만 보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됐냐 안 됐냐. 여기서 이미 거의 다 걸러져요. 40개 업체만 가입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불법 업체는 특히나 상품 자체가 없거나 고가 내구자예요. 아니 상품이 없는 네트워크 있어요? 있어요. 그걸 유사수신행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근데 이거 설명해 드리면 비전을 모시더라고. 자, 여러분 300만 원 들고 오시면요 자리를 드려요. 그리고 300만 원씩 들어오는 사람 2명을 모집하면 100만 원씩 드릴 겁니다. 괜찮아요? 아니죠. 손해잖아요. 2명 데리고 오면. 근데 이분들이 2명씩 또 데리고 오면 50만 원씩 줄 겁니다. 이때부터는 괜찮죠? 그 이분들이 또 2명씩 데리고 오면 20만 원씩 준대요. 더 괜찮죠? 해보시겠어요, 저랑? 근데 이거는 단순 계산만 해도 이쯤 가면 이미 파산이죠? 네, 밑돌 빼서 윗돌 깨는 거잖아요. 이걸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미국의 폰지라는 분이 이걸 교묘하게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사기를 일으켜서 폰지 사기라고 해요. 이런 거는 요즘에 없는데 이거랑 똑같은 방식을 코인에 얹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상으로 실체가 없는 제품을 네트워크로 팔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체가 없는 제품을 네트워크로 팔면 그냥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코인으로 네트워크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 다 불법입니다. 이 4층. 근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서 아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놓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고 미래가 바뀌고 막 블록체인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고가 내구재. 유명했던 게 이제 옥장판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사셨어요. SMK, 숙민코리아 300 몇만 원. 그 본인도 사셨는데 저한테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셨어요. 이거 아빠도 샀었다. 물론 제품은 좋았는데 원가 20만 원짜리를 100만 원, 300만 원에 파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재구매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번 팔면 끝인 겁니다. 이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돌침대로 네트워크 하면 될까요? 홍수가 나도 그 자리에 있는데요. 안 사요. 한 번 사면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하는 데는 가면 안 되고 수당은 그냥 신규 회원 모집할 때만 나옵니다. 재구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잡는 장사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환불 당연히 안 하죠. 여기는 가면요 사자마자 물건 다 뜯어버려요. 포장지가 뜯어지면 환불이 불가하기 때문에 섭취해버리면. 그렇죠? NRC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마음이 착해갖고 6개월 동안 안 먹어도 그냥 놔둬요. 그러지 마시고 강제 의무가 있어요. 신규 회원 확보의 의무. 그러니까 막 수단반도 안 가리고 새로운 사람 잡아오라 이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건 불법이죠. 근데 이걸 교묘하게 해서 합법처럼 하는 회사가 아직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거기 들어갔다 와서 이건 다 무서운 거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업체는요 소비재 생필품으로 합니다.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고 내가 쓸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약간 항점이 있는 게 지구상에 이 회사만 있는 제품을 팔아버려서 비교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은 거기만 있어. 그러니까 비교를 못해. 그래서 싼지 비싼지를 몰라요. 근데 좋은 거는 같아. 대부분 이렇거든요. 여러분 선불요금제가 얼마나 무서운 제품이냐면 비교가 가능해요. 이 말 이해 가세요? SK 요금제랑 우리 요금제랑 비교가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비교했는데 저렴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칫솔은 어디 게 좋은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비싼지도 사실 결정하기가 어렵다고요. 일반 제품은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통신은 장난을 못 칩니다. 요금제.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의 유일한 회사가 NRC고 저희가 살아남은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수당은 내가 소비해도 수당이 나오고 판매를 해도 수당이 나오고 팀이 늘어나도 나오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수당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갖고요. 환불 당연히 되고요. 강제 의무 없습니다. 여러분 NRC 가입하는 순간 회장님이 전화 와서 이번 달 안에 2명 못하면 탈퇴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면 좋겠죠. 실제로 이게 있는 회사가 있어요. 저 보상 플랜 우리나라 상위 10개 업체 보상 플랜 다 판 적이 있거든요. 어느 날 진짜 할 일 없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회사의 보상 플랜 중에 신규 가입하고 2달 안에 2명을 추천하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남들보다 수익 구조가 5%인가 더 많아요. 보상 플랜이 이원화돼 있어요. 그리고 2달인가 4명을 추천해 버리면 다른 안 한 사람보다 계속적으로 10%를 더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죠?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 4명씩 하겠네? 네. 실제 그 회사에 계신 분을 만나보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 효과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다 불법적으로 가입을 시키겠지. 그래서 피해보상 제도가 있고 우리는 어떤 물건 칫솔 하나 사더라도 공제 번호란 게 붙습니다. 그 공제 번호를 기반으로 피해보상 제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공제 조합에. 여러분 물건 살 때마다 모든 물건에 공제 번호가 나와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사이트 본인 상세 매출을 가면 내 아이디로 물건 산 내역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 공제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면요 사이트로 들어가요. 그 번호를 갖고 공제조합에 얘기를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NRC 안에서 피해보상 받을 일이 없지만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것만 비교해도 이런 데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 가면 다 눈이 이렇게 돈으로 변하고 적법한 업체 보면은 괜찮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상품 조건은 뭐 지금 거의 얘기 드렸지만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여긴 그냥 아예 불법이고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필수품으로 하잖아요. 좀 특이한 네트워크 상품 보신 분 내가 생각해 이건 진짜 특이했다. 네트워크 제품 중에 커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지구상에 어디도 없는 그 정말 특이한 커피로 네트워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들은 다 커피숍을 차려요. 재밌죠? 또 특이한 거 뭐 보셨어요? 상품? 네? 귀뚜라미요? 세상에. 여행 그렇죠? 네, 크루즈 상품 막 이런 거 많죠? 거기 가면 다 해외여행 가요. 네. 상조도 뭐 거의 저런 구조 비슷하고 전 타조알을 봤는데 타조알이 300만 원이에요. 삼겹살도 봤어요 저. 삼겹살은 전 국민이 먹는 상품이에요. 그럴싸한데?
근데 이 돼지고기는 막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가 막히대.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팔아보자. 이게 돼지고기 네트워크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네. 그러니까 왜 넘어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생활 필수품으로도 여기서 돈 버는 분들 많거든요. 건강식품으로, 화장품으로. 근데 전기수도 가스통신은 누구나 쓰고 매일 쓰고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이걸로 네트워크하면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최악의 실패는 내가 싸게 쓰는 거예요, 이쪽은. 그리고 이 상품 중에 유일하게 하는 게 NRC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미국에는 몇 개 더 있어요. 보험으로 하는 네트워크, 전기로 하는 네트워크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통신밖에 못합니다. 전기가 민영화되면 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러니 이것만 보더라도 회사를 선택할 이유가 되게 충분한데.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네트워크 사업 설명회 할 때. 왜 그럴까요? 우리 여러분 기초에서 이런 거 안 보셨잖아요. 요즘에. 옛날엔 이걸 기초에서 다 했거든요. 왜 이걸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 기초에서. 대충 알아요 이제. 네트워크 한두 개쯤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선가 봤다. 괜찮은 네트워크로 돈 번 사람도 봤다. 옛날보다 부정이 적으니까 네트워크 이해를 거의 안 시키고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더 자세한 부분들은 궁금하시면 이거 PPT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가치, 비전, 비전이죠. 얘기대로 마칠게요. 전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리를 일으킨다. 곱셈을 일으킨다. 여러분 네트워크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수입이 곱셈으로 됐던 적이 혹시 있으세요? 경험 있으세요? 주식 투자, 부동산, 레버리지 일으켜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갭 투자를 하든 무슨 투자를 하든 아무튼 곱셈으로 버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곱셈을 못 일으키면 부자가 못 돼요. 덧셈으로는 절대 부자가 못 돼요. 여러분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가 떡볶이를 팔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떡볶이 판 돈으로 건물을 사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건물이 뭐예요? 자기 있던 떡볶이 그 건물을 사요. 월세 내는 게 아까워서. 두 번째는 계속 열심히 떡볶이를 팔다 보니까 돈이 좀 더 남네? 그럼 또 다른 건물을 사든 주변에 있는 집을 사든 아무튼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지 떡볶이만 팔아서 부자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세요? 그러면 빨리 곱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전 이렇게 결론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씩만 늘어도요 1년이 지나면 37배고 하루에 1%씩만 하락을 해도 1년 지나면 0.03만 남아요. 100 중에. 이게 복리의 마법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1%씩만 성장하면요 매일매일 되면 지금보다 37배 성장해 있는 거고 하루에 1%씩 게을러지면 1년 뒤에는 거의 없어요. 그냥. 네. 1이 0.03 됐으니까 3% 남는 거네요. 그러니까 복리란 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리고 지식은 복리로 축적되고 돈도 복리로 축적됩니다. 습관도 복리로 축적돼요. 혹시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빠르게 읽는 느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배경 지식이 늘어서 이 내용을 더 빨리 읽어줘요. 더 빨리 습득해줘요. 이 지식의 충돌이 일어나요. 이 수준까지 간 사람들은 책을 발췌독할 수 있습니다. 책 하나 사서 필요한 것만 봐요. 자기 것만 가지고 가요. 이게 가능해져요. 지식도 이렇고 돈도 그렇고 복리로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센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왜 발음도 안 돼. 회원직접 판매는 곱셈이에요, 덧셈이에요? 곱셈이라고 하는데 안 느껴져요, 그게. 그렇죠? 정답 드릴게요. 30명까지는 덧셈이에요. 근데 30명, 30명쯤 되면 하는 사이에 5명 늘고 하는 사이에 10명 늘고 곱셈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곱셈도 덧셈의 합이거든요. 처음에는 1명 만들고 2명 만들고 3명 만들고 다시 2명이 됐다 1명이 됐다. 이상하다? 왜 2, 4, 8, 16이라는데 안 늘지? 이러다가 또 열심히 해서 7명, 8명 됐다가 다시 뒤돌아보니까 4명 남고 그러다가 또 다시 10명 만들었다가 뒤돌아보니까 5명 이런 거예요. 이거 반복하면서 늘다가 어느 순간에 팍 늘 때가 와요.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면 라인이 터졌다. 그래서 여러분 라인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터지는 겁니다. 진짜요. 그리고 대부분 네트워크의 복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네트워크 2, 4, 8 이렇게 늘 것 같잖아요. 이렇게 안 늘고요. 2, 4, 8 이렇게 늘어요. 이거 이해가세요? 제가 2명을 추천하고 2명이 4명을 추천하고 4명이 8명을 추천한 이 형태의 복제가 일어나요. 이런 이상적인 그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한 라인에서 이걸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 라인에서 굉장히 쉽게 복리를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라인을 키우는데 에너지를 다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라인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요. 이런 복리를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종의 법칙 맨날 나오잖아요.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배종도 나오고. 그 돈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이거보다 멋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NR 커뮤니케이션 직급이 아니라 사업 시작하려면 5천만 원으로 바뀌면 어떠실 것 같아요? 팀이 많은 분은 좋아할 거고 이제 시작한 분은 싫어할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휴대폰 대리점을 5천만 원에 하는 거면 싸거든요. 화상영어 대리점을 5천만 원만 투자해서 하면 싼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100만 원 돈으로 하고 있는데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들어간 돈이 많으면 그만큼의 마인드를 가져요. 들어간 돈이 적으면 그만큼의 마인드를 가져요. 그러니 모두 내일 1억씩 집어넣읍시다. 1억 집어넣은 것처럼 합시다. 이게 사업을 잘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투자자 이건 뭐 너무 먼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쉽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대학생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교육 시스템이 있으니까 제가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NRC에 교육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하루 이틀은 좋거든요. 근데 깜깜하실걸요 앞이? 그럼 앞으로 나올 파트너를 누가 가르치지? BTS 누가 하지?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럼 1박 2일 여러분 7타임 강의하실 거예요? 상상만 해도 숨 막히죠? 그러면 교육 시스템이 있다라는 건 누구나 들어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는 순간 비전이라는 게 현실이 안 돼요. 교육 시스템이 있는 건 어마어마한 큰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뀌고 있고 우리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네트워크 비전은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강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마칠 건데 물론 중요한 건 다음 강의입니다. 결국 결과를 만든 사람의 말이 훨씬 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해도요 결과 못 만들면 주변에서 이해를 안 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배우되 치열하게 행동해서 빨리 결과를 만드셔야 돼요. 그 지금 결과 만들기 너무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온라인도 다 되고 뭐 제품 다 좋고 뭐 어떤 제품 잡아도 다 돈 벌 수 있는 시기니까 여러분 연말까지 눈에 보이는 괄목한 결과를 만들어서 내년엔 그거 갖고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서 장기 불황이 예측되고 있거든요. 다 같이 힘든 비명 지르는 시기. 이때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